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게임에 관한 간단한 꽃차례 일바투루입니다. 오늘 영상은 패럴드 분석 2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패럴드가 포켓몬스터 표절 작품인가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패럴드는 포켓몬스터보다는 아크 서바이벌에 더 근접한 게임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크 서바이벌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포켓몬스터의 구조적 단점을 해결하였고 포켓몬스터를 참고하였기에 아크 서바이벌 시스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패럴드의 거점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유튜버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석한 내용이 틀릴 수도 있고 플레이하는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패럴드의 거점 시스템은 포켓몬스터에는 존재하지 않던 시스템이고 아크 서바이벌의 거점 시스템과는 결이 다르기에 직접적인 분석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근접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임은 림월드입니다. 생소한 게임이고 영상으로 보다시피 패럴드 거점 시스템과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뜯어보면 패럴드의 거점 시스템과 완전히 판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림월드라는 게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림월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림월드는 학교 생존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외계 행성에 불시착한 3명의 사람들이 행성을 탈출하기 위해 기지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기지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한 명의 관조자 역할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림월드는 림 혹은 혼이라고 불리는 게임 내 캐릭터들에게 행동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명령을 내려 캐릭터들이 이를 수행하는 것을 지켜보며 조정해주는 것이 주된 플레이 방식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단순한 작업 수행을 넘어 전투 상황에서 폰의 위치와 일제사격 목표 지정, 평상시 특정 지역 건설 금지 등 폭넓게 존재합니다. 림월드에서 플레이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명령 내리기와 행동 우선순위 부여뿐입니다. 플레이어는 게임 내 상황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 게임 내 캐릭터들이 꾸려나가는 일상이라는 연극을 보는 관객의 위치에서 게임을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도대체 이게 패럴드 거점 시스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폰의 능력치 항목을 보면 제가 왜 림월드를 패럴드 거점 시스템의 모티브라고 말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림월드의 폰들은 다양한 능력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능력치는 사격, 격투와 같은 전투 능력치와 건설, 채굴, 조리, 원예, 조련, 제작, 의학, 연구와 같은 거점 운용 능력치, 그리고 예술, 사교와 같은 인간관계 능력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럴드의 펠 작업적성을 보면 불피우기, 관계, 파종, 발전, 수작업, 채집, 벌목, 채굴, 제약, 냉각, 운반, 목장 적성이 있습니다.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림월드의 조리 능력치와 유사한 불피우기 작업 적성, 원예 능력치와 거의 똑같은 관계, 파종, 채집 작업 적성, 제작, 건축 능력치와 똑같은 수작업 적성 등 림월드의 폰 능력치가 패럴드의 작업 적성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림월드에서는 폰의 능력치 레벨이 오를수록 작업 속도와 효율이 올라가고 더 상위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로 림월드에서는 조리 능력치가 낮으면 좋은 식사라는 음식을 만들 수 없고 건설 능력치가 낮으면 건설 도중 실패할 확률과 작업 시간이 증가합니다. 패럴드도 똑같습니다. 채굴 1레벨 펠은 금속 광석을 채광할 수 없고 냉각 1레벨 펠은 냉각 2레벨 펠에 비해 효율이 떨어집니다.
패럴드의 거점 시스템과 리몰드의 폰 능력치의 유일한 차이점은 행동 우선순위 조정 가능 여부입니다. 리몰드는 조정이 가능하고 패럴드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패럴드의 거점 시스템은 리몰드의 폰 능력치 시스템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패럴드 제작진은 왜 많은 거점 시스템들 중 리몰드를 참고하였을까요? 패럴드의 배경과 펠이라는 특징을 감안한다면 네토피아의 시민 스탯처럼 근력, 재주, 지능에 따라 특정 작업 효율이 달라지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동물형 펠은 활이 물품 제작에는 비효율적이니 물품 제작과 건축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간형 펠은 근력이 낮으니 단순 노동에서 낮은 효율을 보이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리몰드를 채택한 이유는 거점 내 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로 추측됩니다. 유튜브에 패럴드 거점 공략 영상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펠이 있습니다. 바로 아누비스입니다. 수작업 4레벨, 채굴 3레벨, 운반 2레벨이라는 작업 적성을 가지고 있는 아누비스는 모난 곳 없는 완벽한 거점 운용 펠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누비스를 거점 운용 펠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패럴드 제작진은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높은 등급의 단일 펠로만 이루어진 거점 운용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패럴드 제작진은 이를 위해 두 가지 장치를 심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펠의 작업 적성 레벨과 개체수의 반비례이고, 두 번째는 작업 우선순위 고정입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치인 펠의 작업 적성 레벨과 개체수의 반비례는 높은 등급의 펠일수록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펠의 개체수가 적고 낮은 등급의 펠일수록 할 수 있는 작업이 적고 개체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패럴드의 펠은 작업 적성마다 레벨이 존재하고 펠마다 할 수 있는 작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예시로 불무사가 있습니다. 불무사는 정말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업 적성 레벨도 높습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적습니다. 아누비스도 마찬가지로 작업 적성 레벨이 비약적으로 높으나 포획 방법이 교배 혹은 보스 포획뿐입니다. 제가 거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펠은 건다리와 양벳, 모프링입니다. 모두 작업 적성이 1에서 2레벨 정도인 펠입니다. 물론 해당 펠보다 더 높은 작업 적성을 가지고 있는 펠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펠을 쓰는 이유는 대량의 펠을 구하기 쉽고 작업 적성이 1개에서 2개뿐이기 때문입니다. 리몰드에서도 꼭 높은 능력치를 가진 폰만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능력치 레벨이 낮더라도 기지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낮은 능력치 레벨의 폰을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높은 수준의 작업이 가능한 폰 한 명보다 하나의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폰 여러 명이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양질 전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 헤겔이 한 말로 양의 증가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높은 수준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펠 하나보다 적절한 수준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펠의 대량 확보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패럴드도 이와 같습니다. 분명히 아누비스는 거점 운용에 있어서 최고의 효율을 가지는 펠입니다. 하지만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건다리는 중저랩의 사막 필드만 가도 널려 있습니다. 모프링과 양벳은 초반 시작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들의 대량 포획은 한 마리의 아누비스 포획보다 더 효율적이고 빠르며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 장치인 작업 우선순위 고정도 낮은 등급의 펠의 거점 배치에 큰 축을 담당합니다. 산업혁명 시기 키워드는 대량 생산입니다.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량의 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패럴드도 똑같습니다. 특정 물품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대량의 기초자원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거점의 펠이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면 해당 작업을 하는 동안 기초자원 공급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채광, 채집, 운반, 수작업이 모두 가능한 페리. 운반을 하는 동안에는 채광과 채집이 불가능하니 물품 제작을 위한 기초 자원 공급이 끊기고 이는 곧 생산의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건다리와 냥뱃, 모프링은 낮은 등급의 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작업도 1개에서 2개 정도로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작업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니 안정적인 생산량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원활하게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1개에서 2개 정도의 작업만 가능하며 많은 개체수를 가진 펠이 거시적으로 볼 때 높은 효율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낮은 등급의 펠에게 존재하기에 자연스럽게 낮은 등급의 펠이 거점을 배치될 수 있게 만듭니다. 만약 페럴드가 리월드처럼 행동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면 거점은 아누비스로 도배될 것입니다. 높은 작업적성 레벨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펠에게 한 가지 작업 외에 나머지는 하지 말라고 명령하면 되는데 굳이 낮은 작업적성을 가진 펠을 쓰겠습니까? 아누비스 원툴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일 텐데. 정리해보도록 하죠. 페럴드 제작진은 거점 내 펠이 특정 펠로만 구성되는 것을 막고 싶어 했기에 리멀드의 시스템을 거의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다만 페럴드 제작진은 펠의 작업적성 레벨과 개체수가 반비례하도록 만들어 낮은 작업적성 레벨을 가진 펠의 대량 배치가 높은 작업적성 레벨을 가진 펠의 한 마리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비슷한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페럴드는 리멀드와 달리 행동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들어 다양한 작업적성을 가지고 있는 높은 등급의 펠의 대량 배치가 오히려 비효율을 만들어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덕분에 페럴드의 거점은 높은 작업적성 레벨을 가진 고등급 펠뿐만 아니라 낮은 작업적성 레벨과 적은 작업적성을 가진 초반 지역의 펠도 거점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페럴드의 거점 시스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페럴드를 하면서 초반에는 행동 우선순위 변경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헛짓거리만 하는 펠을 보며 답답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엔딩에 다다르니 왜 행동 우선순위 변경을 막아놓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페럴드 제작진이 얼마나 게임에 많은 공을 들였는지 볼 수 있던 대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메이플 스토리의 경제 시스템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빠이!